저는 사기 꽤 많이 달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진짜 한 달에 막 반품권부터 시작해서 막 사기당까지 해서 최대 많이 손해봤던 게 거의 280만 원 마이너스 본 적도 있어요. 정말 많네. 화이팅! 안녕하세요, 새 사장입니다. 지금 막 이제 특강을 끝냈거든요. 특강을 끝냈는데 오늘 또 급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또 파트너 사장님들과의 약속인데, 원래 특강이 잡히기 전부터 우리 약속을 잡았는데 아시다시피 또 제가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특강 또 중요하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지금 막 특강이 끝나자마자 장소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이동하면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또 오늘 좋은 말씀 아니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좋은 또 소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어가지고 이만큼 지금 가는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소중해요. 그 마음 알아주셔야 됩니다.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계세요 지금? 저희 지금 모이려고 7시에 가게를 예약해놔서 네네네네. 저는 이제 좀 근처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 약속이 7시였나요? 네네네. 아, 제가 지금 바로 특강 끝나서 지금 네네. 바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그 약속 장소가 네네. 강남이었나요? 네네, 맞습니다. 아, 강남이죠? 네네, 제가 맞아요.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몇 분 오시는 거예요, 사장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신 분이 4분 계셔가지고 저 포함 4분. 가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통화는 종료했고요. 장소가 강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강남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파트너 사장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인지.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기 계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언제 몇 시 오신 거예요? 저희 7시요. 아, 진짜요? 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누구십니까? 저는 사기 주말반 별명은 아나입니다. 아, 나희인가요? 아나. 아나? 네. 아나 사장님? 네가 구매 대행을 아나? 오? 좋은데요?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될까요? 너가 구매 대행을 아나? 아나 사장님이셨어요? 사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기 평일반 오프라인 강의를 들었던 편한 하루라고 합니다. 아, 편한 하루 사장님. 네. 사장님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목적이 있나요? 다른 사장님 근황도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좀 만나서, 그러니까 여러 사장님들만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 뭐 그런 걸 이제 수다를 떨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해소가 될까 싶어서 궁금도 하고요, 근황도.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오늘 사장님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만 주문 한 제품 17개 들어왔다고. 맞아. 사실입니까? 최고다. 잠깐 저기 아사히 사장님께만 저기 오픈을 하겠습니다. 뭐 셀러를 켜주시는 건가요? 네네네. 그럼 제가 셀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면 더 들어오지 않았을까? 추가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오늘 잘 안 보이는데 오늘 하루만 이 정도의 발주량이 나오셨습니다. 아니, 진짜 많이 와우. 들었어요. 근데 아까 고민이 제일 많으셨는데 지금 입에 미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러면 혹시나 제가 이거 신뢰가 될 수 있겠지만 매출에 대해서 여쭤봐도 돼요? 매출은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해요. 그럼 사장님 지금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제가 5기 평일반이었으니까 6월 한 23일경쯤에 아마 마지막 수업을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더 우상향이 되시는 게 6월 달부터 대략적으로 8월 달까지는 우리 온라인 사업이 잘 안 되는 시기예요. 아, 진짜요. 왜냐면은 그 시기에는 여행도 많고 휴가가 많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하고 있는 구매 대행 사업 자체도 매출이 조금은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럼 이제 아마도 그때 올리셨던 상품들이 많이 판매가 될 거라고 전 진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화면 넘겨서 사장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이렇게 들으니까 확 이게. 근데 그 상태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체 모자이크가 되는 것 같은데 일이 네? 줄어드네요. 일이 줄어드네요. 편집자님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쑥스러워하세요 지금. 그럼 우리 사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해야죠? 오기 평일반 수업을 들었던 1조 조장.
일조 조장! 또 조장님이셨어요. 별명을 하면 노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저는 그럼 뽀로로로 하겠습니다. 뽀로로 사장님. 뽀로로 사장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매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첫 달은 반올림 살짝 해도 되나요? 네. 반올림을 해서 첫 달에는 500을 했었고요. 8월 달은 딱 거기 반토막 났고 지금은 첫 달에 비하면 그래도 우상향으로 해서 이번 달 그래도 500을 넘기는 걸 목표로 하고 근데 매출이 높진 않잖아요. 근데 500만 원 정도 매출이 됐을 때 순수익은 얼마 정도 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도 20% 정도?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00개 했을 때 그렇게 따지면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이제 순수익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본업이신가요? 본업입니다 지금. 아 진짜요? 본업으로 진행 중이고 아직 좀 부족해서 감을 좀 더 찾아야 되는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앉아 있는 시간 길지만 네. 집중되는 시간은 그래도 7시간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시간을 본업으로 하시는데 매출이 500이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혼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따 또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눠주실 거고 네. 저랑 같이 오늘 화면에 많이 나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 뽀로로 사장님이 그래도 한 달 만에 500만 원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마도 모든 일을 하던 간에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같이 하면서 더 좋은 방향성도 말씀을 드리고요. 사장님 이제 남으셨어요. 하시긴 하셔야 돼요. 아, 네. 뭐 얘기해야 되죠? 닉네임? 그러면은 사장님은 오히려 재밌게 술을 좀 더 먹다가 마지막에 좀 풀어진 상태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술로 이제 스트레스를 푸신다는 제가 또 아, 예, 감사합니다. 글을 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듣기로는 그 강사님 보리 사장님 중에 제일 쓰시다고요. 보리사님 술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저도 들었어요. 잘 먹어요. 진짜 잘 먹더라고요. 이 사장님이 아, 진짜? 네, 정말요. 잘 먹어요. 저는 아살 사장님이 거의 맨날 술을 드신다. 저도 아살 사장 좋아해요. 전 주기적으로 먹는 스타일이고 맞아. 저도 이제 만약에 맘 먹고 먹으면 아마 보리사님 잘 드실 거예요. 그렇게 여리여리한 분이 막 네. 근데 이게 약간 여기 편집 잘 해주겠지. 편집해주세요. 왜냐면은 이게 확실히 약간 여장부 느낌이 있긴 해요. 일하는 거나 이런 게 약간 똑 부러져가지고 외모는 되게 여리하신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정말 감탄해요. 저 맨날 혼나요. 얘기하면 맨날 혼나요. 맨날 혼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아사히 사장님 오시면서 제가 막 질문할 거 다 먼저 생각하고 왔었는데 네네네.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수다하면서 다 그냥 해소해버렸어요. 아유, 편하게 물어보세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제가 진짜요. 편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제일 그게 가격 찾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존 검색하고 아이딜로 검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한 번 더 검색하고 네. 근데 이제 주문하고 소싱해서 딱 물건 올려보면 환율 가격도 안 나와 얘네들은. 맞아요. 네. 내가 돈 찾은 거야? 좀 더 파고들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가격 찾다가 이제 시간 왕창 보내고 또. 일단은 그 부분이 아마도 첫 번째 게 제일 클 거예요. 남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혹시 소싱 방법이 지금 어떤 거 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제 카페하고요 검색, 예, 직구 후기 이렇게 네. 딱 들어가고. 왜냐면은 이제 카페도 남들이 많이 들어가는 카페들 이런 거에서는 틈새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처음은 그게 좀 힘들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그거긴 하거든요. 처음에 소싱을 진행을 했을 때 내가 그 가격 비교를 하는 그것들이 비교를 막상 하면은 가격 경쟁이 안 된다. 그런 질문 당연히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의 때도 말씀드린 게 그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통해서 찾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금도 그래요. 매출이 나오시는 분들이 수강 기간 내에 올렸던 거는 잘 안 팔려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똑같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소싱을 진행했던 아이템들은 제 주력 아이템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아이템 같은 경우를 그렇게 찾다 보니까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아 이 같은 카페 안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아이템이 나오네, 그런 것들이 좀 잘 팔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도 저는 일단은 올려요. 왜냐면은 그게 제 생각으로는 비싸니까 안 팔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 딴 거 볼까?
라고 하는데 그 찾는데도 시간을 허비를 하신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머릿속에 아예 주입을 시킨 게 가격 비교 안 되는 거는 어차피 자주 못 팔아.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떻게든 나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키워드를 일부러 막 엉망진창인 키워드를 딱 넣어버리는 거예요. 뭐라도 걸려라. 그리고 그거는 아예 그 아이템을 올릴 때 마인드 자체가 그래 이건 그냥 1년에 한 번만 팔려라 하고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최저가랑 비교해서 막 몇천 원 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마진을 많이 넘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1년 지나면은 진짜 이게 재밌는 게 그런 것들이 팔리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강혜수 씨가 말씀드렸지만 싸게 막 현지에서 갖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한 1년 정도 팔다가 2년 차 때는 버리는 아이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평균 판매가가 올라가요. 아마도 제 강의 보시면은 제가 판매한 아이템 중에 WNF 유명한 거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처음에 제가 올렸을 때 가격 차이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현지 사업자가 거의 3만 원 초반대에 팔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판매가 설정을 했을 때 아무리 제가 남는 마진은 8만 얼마인 거예요. 근데 그냥 올렸어요. 당연히 1년 동안은 깜깜 무소식인 거예요. 유명한 브랜드기도 하고. 근데 그게 1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보니까 그 현지 가격 파는 사람이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매 단가가 평균치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저도 초반에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저도 처음부터 지금 갖고 있는 소싱 그 방법을 다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방법들,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토대로 막 찾다 보니까 또 저만의 노하우, 그리고 저희 강의에서 말씀드린 게 제가 처음에 온라인 강의 들었을 때 그 내용이 없었어요. 이게 이제 가격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스스로가 그 다음에서부터 이제 뭘 보냐 하니까 환율을 보는 거예요. 가격이 자신이 없으니까 환율 보고 그 다음에 내 마진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오프라인 강의하면서 판매가 설정을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노동 사장님이 솔직히 더 체계적이고 개념적으로 잘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마도 사장님께도 강의를 드렸지만 이게 당사진마다 어차피 사업하는 방향성이 좀 다르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설정할 때 이건 저만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당연히 최저가를 비교를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최저가 비교했을 때 제가 건들 수 있는 아이템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저도 처음은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두 번째는 저는 한 2페이지까지는 평균가를 봐요. 평균가에서 맞췄는데 안 맞는다. 그럼 일단은 마인드 자체가 아 이거 경쟁이 있구나. 내가 어차피 이걸 주력으로 팔지 못하는 아이템이라는 마인드는 있어요. 그러면서 키워드를 뭐를 쓸까 하면서 또 평균가를 막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평균가도 안 맞는다. 그러면 저는 스트레스 받기 싫어가지고 그냥 딱 정해놔요. 그 판매가가 10만 이하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난 무조건 12,000원은 남겨야 돼. 아니 뭐 15만 원 이하면은 난 무조건 18,000원 남겨야 돼. 저는 수익률보다는 순수익을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아예 주관해서 정해놨어요. 그러면서 그냥 바로 그냥 판매가를 설정해버리는 거죠. 그 엑셀 시트에 어떻게 하면 나도 만족을 하고 고객도 만족을 할 수 있는 가격을 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건드릴 수 있는 건 다 건드려 보는 거예요. 환율도 건드려 보고 내 수익률도 건드려 보고. 그쵸.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엑셀 시트에 사는 환율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저는 1,500원으로 해놓거든요. 이제 남는 거는 저는 10,000원 이하로는 안 하고 10,000원 이상부터만 사용됐다부터 기준을 딱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네. 최저가 찾다가 이제 들어온 게 에스프레소 머신 사기 맞고 사기 왜 당하신 거예요? 그거를 싼 데를 찾다가 서드파티 업체 싼 데를 찾다가 주문이 들어와서 구매 대행으로 발주를 넣었더니 사이트가 닫혔어요. 그러니까 피싱 사이트 이런 걸 기존에 확인을 못 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신 거예요. 스캠 어드바이저를 한번 돌리고 그래도 한 번은 점검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주문이 들어왔다는 것만 생각이 나고 그 뒤로는 이제 버릇이 다 까먹었거든요. 속상하긴 하고. 아니 근데 한 번씩 당해봐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저는 이 마인드가 정말 좋은 게 저도 사기 꽤 많이 당해봤잖아요. 저 들었어요. 네, 저는 사기 꽤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진짜 한 달에 막 반품권부터 시작해서 막 사기당까지 해서 최대 많이 손해봤던 게 거의 280만 원 마이너스 본 적도 있어요. 그 달에. 그게 2월 달이거든요. 올해 2월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업 좀 해봤다고 좀 거만해진 거죠. 안 당할 줄 알았어. 강의 때는 그래서 제가 더 강조하는 게 페이팔 안 되는 거 절대 쓰지 마세요 하는 게 이제 경험상 온 거예요. 그때 저희 강의 들을 때 페이팔 이야기 하셔가지고 서드파티에서 페이팔 안 되는 데 있으면 그냥 걸고 쳐요. 그러니까 지금도 페이팔이 안 되는 곳은 쓰긴 써요. 근데 조금 그래도 확인을 좀 하는 게 그 회사 소개 있잖아요. 서드파티 회사 소개 네네. 들어가서 그런 사이트는 좀 많이 읽어봐요.
많이 읽어보고, 그리고 또 칠 수 있는 게 스캠 어드바이저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 그 수강생 분들 중에 독일에 거주하셨던 분이 계셔서 힌트를 준 게, 그 사이트를 구글에 검색하고 그 뒤에 그 시절이라는 그 SICHER 하고 물음표를 치면은 그 사이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그 후기들 있죠. 네. 평점들이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평점이 없다. 그럼 이거 사이트는 얼마 안 나온 사이트인 거예요. 근데 오래됐어도 평점이 안 좋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좀 더 구분을 하기도 해요. 처음에 이제 그 저도 못 모르고 네. 그 이제 건기식을 하다 보니까 네. 미국 쪽으로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쵸. 미국 쪽에 네, 강해요. 미국 쪽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다 아실만하신 분이니까 아이오브 쪽으로 많이 쏠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발표를 해야 되나?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갈등이 또 생기더라고. 발표도 안 했으면서. 전 아이오브 저도 해요. 근데 아이오브는 이제 직배송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아이오브가 중점은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소싱하다 나오는 제품이 아이오브가 있다 보니까 아이오브 했을 때는 최대 단점이 마진율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순수익률이 적다는 거죠. 많이 남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그냥 아이오브에 나오길래 상품 가격, 배송비 빼고 그냥 나 마진 한 5천 원만 남기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시켜서 올렸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뭔가 마음에 좀 찝찝하더라고요. 이거 아니요. 그거 안 하셔도 돼요. 다시 이제 아마존으로 넘어가서 그 가격으로 해서 배대지 배송비까지 다 계산해서 최저가로 딱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게 이제 쿠팡에서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직배송으로 보내면 더 많은 순수익을 보는 거죠. 네, 그게 그냥 안 되면 그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장님.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격도 싸지, 배대지 배송비도 5천 원이면 또 지네가 알아서 다 보내주지, 우체국 택배지, 유니패스 통관도 걔네가 다 알아서 해주지. 근데 이제 그게 사장님 일하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셔도 돼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었는데요. 그게 딱 처음에 그렇게 하면 좋아요. 좋은데 그런데 주문들이 막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기쁜데 문제가 그거예요. 그런 이제 직배송이 가능한 사이트를 내 소싱의 중점으로 가져가면은 순수익이 많이 남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왜냐면 저도 직배송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역사진들 중에서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게 내가 판매하는 그런 것들과 소싱하는 거에 10%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아이허브만 소싱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허브 구매 대행 업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주문 수는 많은데 걸어가는 돈이 없는 거예요. 매출 1,000만 원 내도 막 순수익이 80, 70도 안 되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퍼센트가 너무 낮은데. 너무나 그렇죠. 수익률이 낮죠. 만약 그렇게 되면 또 단점이 아이허브 같은 경우도 힘든 일이 꽤 있는 편이긴 해요. 순환율이 전 세계로 직배송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나중에는 주문이 그 아이허브에 있는 거를 다 소싱해서 갖고 와서 판매하다 보면 처음에는 재밌어요.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나중에 되면은 주문이 들어와도 주문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왜냐면 가격이 안 맞으니까. 주문 들어왔는데 거의 품절이에요. 그럼 다른 사이트를 서드파티를 찾았을 때는 그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럼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저 아사히 사장님이 그 외침이 하나 기억나는데, 이거 안 팔려요. 팔릴 것 같아요? 이 외침이 전 아직도 귀에서 맴돌아요.